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채권자 취소에 대한 가액 배상 시 그 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X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각 2분의 1 지분씩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로 이제 A은행이 17년 6월 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최고액은 2억 원입니다. 또 이제 이 A은행은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한 거죠. X건물 담보로 잡고. 자, 그 이후에 17년 8월 5일 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데 여기 이제 상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임차를 하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확정일자까지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용어를 쓰죠. 자, 그래서 X 건물을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선순위로는 A은행, 그 다음에 후순위 병, 보증금 4천만 원.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갑의 채권자인 무가 갑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합니다. 17년 10월 달에 가압류를 해요. 채권액은 피보존 채권이라고 하는데 5천만 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자신의 이 2분의 1 지분을 을의 남편인 정에게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는데 이제 18년 3월 11일 같아요. 그래서 지분 등기를 이렇게 하죠. 2분의 1 지분 등기 18년 3월 17일. 여기 아마 이제 시가는 한 1억 7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의 채권자예요. 기가 2018년 1월 10일 날 변제기가 도래야 하는 1억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 입장에서 보니까 요 매도 자체가 사해행위로 보인 거예요. 사해행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이렇게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갑의 X 건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소비하기 위한 현금으로 바꿔버렸죠. 매매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 기가 사행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18년 4월 16일 날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분 매매를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 이 법원에서 오케이를 합니다. 사행이다 이렇게 본 거죠. 사해행위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이 이렇게 지분 등기를 해서 사행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분 등기한 후에 어때요? A은행에 갑과 을이 부담하고 있는 그 채권 최고액은 2억 원이는데 정의 소유권 지분 취득할 당시에 남아있는 채무가 한 1억 5천 된 것 같은데 이걸 전부 변제해버립니다. 이렇게 A은행에. 그러면서 근저당권을 말소시킵니다. 자, 이렇게 취소가 돼가지고 2분의 1 지분이 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자, 이게 오케이 한다는 거는 법원에서 볼 때 사해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요?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가액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액 배상을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 번째가 A은행이 1순위죠. 그 다음에 2순위가 누굽니까? 보증금이에요. 이게. 확정일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는 누구예요? 이게 가압류권자죠. 가압류권자. 자, 그런데 3순위. 자, 그런데 기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액 배상을 받을 때에는 선순위자를 공제를 해야 되는데, 자, A은행 공제는 오케이 됩니다. 이게 근저당권자니까 우선순위가 있죠. 병의 보증금도 공제가 돼야 돼요. 이것도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가압류는 어떻습니까? 가압류는 채권자 평등 원칙상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제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액 배상을 받을 때 기가 가액 배상을 받을 때
일단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 인해서 현물로 반환을 할 수는 없고 가액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A은행의 근저당권 또 고려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병의 보증금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고려를 할 때 시가가 1억 7천이라고 그랬습니다. 1억 7천. 자, 그런데 가압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채권자 평등 원칙상. 그럼 A은행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갑은 2분의 1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이 1억 5천을 변제함으로써 절반 7,500만 원, 7,500만 원만 공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7,500, 2분의 1 지분권자니까 2분의 1만 취소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병의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보증금은 갑과 을이 불가분 채무라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로 줄일 수는 없고 그대로 빼기 4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압류 5천만 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취소하는 거예요. 기가 1억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만 취소하고 정은 기에게 5,50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의 취소는 5,500만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이 5,500만 원은 정이 기에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자, 갑의 2분의 1 지분의 변론 종결 시 가액은 뭐예요? 1억 7천만 원이죠. 여기 써놨죠. 이 지분의 가격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7,500만 원과 4천만 원을 공제하면 정의 가액배상으로 기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5,500이다. 정의 기에게 지급할 금액은 5,500이고 갑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도 갑과 정 사이의 이 2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도 5,500만 원 한도에서 취소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 갑이, 그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채무자 갑이, 여기서 채무자 갑이죠. 채무자 갑이 그 유일한 재산인 X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형이다. 판결 나오고, 채권자 기는, 그죠? 요게 이제 매각하기 쉬운 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는 채권자 기에게는 사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의 채권이 우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보시면 18년 1월 10일입니다. 매매는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회 행위로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 채권자 기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래 원물 분할이 원칙인데 원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을 명한다. 수익자인 누구의? 정의. 이렇게 매수한 정의 어땠습니까? 피담보 채무를 이렇게 변제를 합니다. 1억 5천이나 변제를 해요. 그래서 말소를 시킵니다. 그 저당권. 자, 이렇게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 반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가액배상을 명하는데, 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여기 보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가 1억 7천이라고 했습니다. 정이 매수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가, 이 당시 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변론종결시이고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데, 따라서 사형이 목적물 가액에서 그 목적물이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들은 공제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공제하고 1번 병의 보증금, 확정일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도 공제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2분의 1 지분이니까 1억 5천에 절반인 7,500만 원만 공제하고, 여기서는 4천 전액 공제한다는 거죠. 왜?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금 채무는 갑과 을이 한꺼번에 불가분적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4천을 전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가압류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채권자 평등 원칙상. 여기서 보시면, 자, 공동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의 안분한 금액, 즉 1억 5천만 원의 절반의 7,500 공제를 하고, 보증금은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 4천만 원 전액을 공제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까 우선권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평등 원칙상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공제할 필요가 없다. 자, 뭐 좀 복잡하긴 한데요. 몇 번 돌려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채권자 취소에 대한 가액배상 시 그 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